안녕하십니까.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부동산 공법 제34회 기출문제 해설 저자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총정리 교재 구입자와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한 강의로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 경험과 실무 경험을 융복합한 기존 강의와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강의입니다. 단순 암기식 강의가 아닌 행정 경험 및 실무 사례 소개, 문제 문항별 근거 법령을 제시, 수험생 여러분이 정오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교재와 함께 강의를 반복 학습하시면 부동산 공법을 법리화 상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공법 제34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1번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농림지역은 농림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적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5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해가지고 1호부터 5호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5호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농림지역은 포함이 안 됐죠. 2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먼저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산사태 등 긴급한 사태가 일어날 때 개발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59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보면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1호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 이미 심의를 받았으니까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고 2호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한 지역, 이것도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고 3호에 보면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강, 특특시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개발행위,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개발행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4호에 환경영향평가나 5호의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지 않습니다. 6호에 보면은 농어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농어촌 공사 공공이 하죠. 경지정리 사업을 대부분 하는데 이것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7번은 이 문제에 해당이 되죠. 3번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찾는 정답이 되는데요. 지구단위계획도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63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1호하고 2호는 보존지역입니다.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다거나 환경경관 미감 및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지역으로 보고 3호부터 5호까지는 계획지역입니다. 3호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지역, 4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5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4호에 포함되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려서 정답이고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내용인데요. 1호, 2호는 개발행위 허가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3호 계획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연장할 수 있는데 계획으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지 않습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한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지 않고 2년 동안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3호부터 5호까지 계획지역이죠. 정답은 3번. 42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에 규모 제한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핵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당의 형질 변경과 그에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핵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58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단 각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에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55조 3항 1호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핵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형질 변경이 나와 있죠. 1번은 해당. 2번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농어촌 정비사업은 대규모로 농지 정리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55조에 제2호에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3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 복원 사업, 토지 원복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목의 변경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 복원 사업도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55조 4호에 나와 있죠. 4번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이 문제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규모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 4번은 그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 사업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방군사는 대부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죠.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행령 55조 2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은 개발을 촉진하기에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다른 용도의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합용도지구 특성을 살펴보면은 개발을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 덜 된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하지, 상업지역과 같이 소위 특혜를 보고 있는 지역에 이중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역 준주거지역, 니은 근린 상업지역 해당이 안되죠. 디귿 일반 공업지역, 리을 계획관리지역, 미을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인데요. 근거는 제37조에 보면은 제5항에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1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됩니다. 근거는 51조의 제1항에 코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조 준산업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2번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반 공업지역은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근거는 51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가지고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먼저 5년 지나면은 대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5년 단위에서 점검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 지정 기준은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근거는 51조에 나와 있죠. 5년 오답. 4번 도시지역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은 오답. 5번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림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림지역에 포함이 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44조의 2호에 나와 있습니다. 당의 개발진흥지구가 당 강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해가지고 나목에 보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답. 정답은 2번. 45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인데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이 폐지됐는데요. 폐지 당시에는 주민 위반 제한이 가능했습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은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한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지정이 되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위반 제한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공원 등 주민들한테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위반 제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주민 위반 제한이 가능하고 5번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먼저 시가조정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공법상 규제를 가하는 지역이죠.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주민 위반 제한이 불가합니다. 5번이 정답인데 근거는 국토개혁부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주민은 당 각 호우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1호에 보면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2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3호에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관련해 가지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인데 2024년에 이제 법령이 삭제돼서 당시에는 그 정답이었습니다. 5호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및 변경도 주민 제한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을 제한할 경우에 실효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가로 열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은 3번 5년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53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항은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입니다. 행정청은 충분하게 준비하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항 지구단위계획 가로 열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 문제죠. 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행정청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있을 때 3년이고 민간 주민이 제안했을 때는 준비과정이 더 필요하죠.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47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용도지구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취락지구인데 취락지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취락하고 보호취락, 집단취락이 있는데 집단취락이라는 것은 집단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하면 되고 집단으로 권리를 주장한다면은 규제가 심한 지역이겠죠. 그 규제가 심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복합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기능하고 공업기능이죠.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다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개발을 촉진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상업지역은 특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특혜 받고 있는 지역에다가 또 이중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개발제한구역 공업지역이고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49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한 지역에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낮춰야만이 역할을 하는데 밀도 낮추는 방법이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는데 용적률을 낮춰야지만이 효과를 봅니다. 용적률 50%를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초조사를 위해서 당연히 출입을 해야지만이 조사를 할 수가 있지 출입하지 않으면 조사가 안 되죠. 옳은 내용이 되겠고 근거는 13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2호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초조사 나와 있죠.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지정기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는 것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옳은 내용이고 제66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것도 용적률을 50%를 강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66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받을 때 심의받거나 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6조에 나와 있고 5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서로 상극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틀려서 정답은 5번. 50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시장 군수 등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집단인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계획 관련해서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로 보시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계획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죠. 옳고 니은. 시범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시범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자문받는 것도 해당이 되죠. 디귿.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심의도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단 각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1호에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심의, 2호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 3호에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사항, 4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가지고 대통령령의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계획과 관련해서 자문, 심의 받으면은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51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로,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반드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적인 사업 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옳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근거는 1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답. 2번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지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 시행자는 사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일 이내 시장, 군수 허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거는 130조 제3항에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지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주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게 돼 있지 14일 이내에 허가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다. 3번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오답인데요. 일몰 후에는 점주자의 승낙 없이 절대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토지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손실보상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답. 5번 사업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행정처인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죠. 통지만 하면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답은 1번. 52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1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는 오답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하고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등 타 법령에 근거해서 의제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오답. 2번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가 있는데요. 단계의 기준은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공공하고 민간이 있는데요. 공공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민간일 경우에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6조에 그대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86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몇 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답. 정답은 4번.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먼저 비례율의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은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갈 환지의 면적과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호의 비례율은 한지연 토지 건축물 평가액 합계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마이너스 총 사업비 곱하기 100인데요. 환지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 500이죠. 500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 마이너스 총 사업비 250 곱하기 100 하면은 15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원형지 공급이라는 것은 개발을 하지 않고 원래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형지 공급이라고 합니다. 1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공장 부지나 학교 부지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수의 계약 방법으로 합니다. 시행령 55조 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번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지정권자가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없다면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지를 공급할 때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제5항에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의 감정 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문제는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 사이의 관계이지 시도 조례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오답. 4번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예외 적용을 두고 있죠. 이 문제도 원형지 개발자 관련해가지고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10년의 범위에서 오답. 5번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큰 불이익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해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해명이 시정 요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시정 요구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환지 방식이 해당이 됩니다. 기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죠.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인데 변경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경미한 변경에는 1호, 2호가 있는데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디귿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에서 임원 중 가장 중립적인 사람이 감사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34조에 나와 있죠. 제4항에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죠. 오답 리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정답인데요. 전체 정답은 2번.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직접 하지 않죠. 지방공사나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맡기는데 맡길 수 있는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실시설계, 2번 부지조성공사, 3번 기반시설공사, 4번 조성된 토지의 분양, 5번 토지 상한채권의 발행.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맡길 수가 있는데 토지 상한채권 발행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맡기는 대상이 아니죠. 근거는 시행령 25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실시설계, 2호 부지조성공사, 3호 기반시설공사, 4호 조성된 토지 분양. 5번 토지상한채권 발행은 법령에 정하지도 않고 또 맡기는 대상이 아니죠. 정답은 5번. 57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 문제는 계획 수립의 필수적인 사항은 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구역 지정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반영하는 사업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환경보존계획 계획이 필수적이죠. 2번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필수적입니다. 3번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필수적이죠. 4번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필수적이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3호부터 1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호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하고 해도 반영해도 됩니다. 14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추진하면 됩니다.
15.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 대책도 마찬가지고 16호에 순환개발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역 지정 후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 5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청산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토지를 확보하면은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고 2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환지 부지정 토지 등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빨리 청산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죠. 결정할 수 없다는 틀려서 틀린 거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3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청산금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옳고 4번 청산금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대부분 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68조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는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제4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조합이 할 수 없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4%에 해당이 됩니다. 옳고 정답은 2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도시정비법에서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고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녹지, 2번 공공공지, 3번 공용주차장, 4번 소방용수시설, 5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5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이 해당이 되지 않죠.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호에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시행령에 보면은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이 나와 있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분양신청을 받을 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문 공고에도 공고를 하는데 개별 통지와 공고문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이거는 공동으로 포함되는 내용이죠. 니은 토지 등 소유자 예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토지 등 소유자 예.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공고만 해당됩니다. 디귿 분양신청서. 분양신청서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공고는 압축적으로 공고를 하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통지만 합니다. 리을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개인정보 관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통보만 하지 이것을 신문 공고에 동네방네 알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이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단 각호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리화 상식으로 개인한테 통보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신문 공고에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인지만 이해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조합 정관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데,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 사항, 과반수 찬성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정비구역의 이치 및 면적. 정비구역에서 이치 및 면적은 중요한 사항이죠. 2번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돈 관련은 굉장히 중요하죠. 3번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정비사업비 부담시기 중요하죠. 4번 청산금의 징수 지급 방법 및 절차. 청산금은 청산할 때 징수 지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합니다. 5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4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의 조합의 정관에는 단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1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3항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1항 2호, 3호, 4호, 8호, 13호, 16호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해가지고 2호에 보면은 조합원 자격 중요하죠. 3호에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중대한 문제죠. 4호에 정비구역의 이치 및 면적 중요합니다. 8호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돈 문제죠. 중요하죠. 13호 정비사업비의 부담식 및 절차 중요합니다. 문제 4번 청산금 징수 지급은 청산 관련해서 방법 절차를 변경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5호는 과반수 찬성이지 3분의 2 찬성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공동구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공동구를 설치하는 이유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중해 전선 하수도관을 설치를 하죠. 이에 따르는 관리 비용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 비율은 공동구 권리 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들이 정한다. 공동구 관리 비용에 권리 지분 비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점용 면적 비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권리 지분 비율 오답. 2번 공동구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은 공동구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구 설치 비용에 당연히 보상 비용이 포함됩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6조의 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3번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거는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16조의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공동구 관리 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비용 납입 시 반기별, 분기별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연도별로 산출합니다. 반기별로 산출 부과는 오답. 5번 시장 군수 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기별로 납부가 아니라 공동구 관리 비용은 분할할 수가 있는데 납입 기한은 매년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금의 납입 기한을 3월 30일과 9월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납부는 오답. 정답은 3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합 임원에 대해서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번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개입해서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고, 2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문제는 여러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만약에 효력을 잃게 된다면 기존의 사업 자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효력을 잃는다, 틀림, 정답입니다. 3번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 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기존의 전문조합 관리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새로 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 퇴임합니다. 근거는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4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만이 대의원이 될 수 있고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합 임원이 대의원이 되면은 대의원의 여러 가지 역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46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대의원에는 임기 중 고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43조에 보면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해가지고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고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궐 선임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소규모 토지 또는 소규모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호에 보면은 면적이 90제곱미터인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는 9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두 번째는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는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을 가질 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90, 40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8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6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도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정기준이 주택가격이 가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택가격이 이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가격이 이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내용의 문제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3인데요. 2호에 보면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 해가지고 기억은 1%가 해당이 되고, 과목에 보면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와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 해가지고 니은은 3개월, 디귿은 20% 이상 감소한 지역입니다. 나목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 그 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해가지고 니은은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주택의 사용검사라는 것은 주택이 허가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1번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옳고 2번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령에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3번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공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근거는 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위 피해자들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누구냐면은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입니다. 시공자는 사업주체가 파산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공자는 없어서 정답이고, 두 번째는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해자는 누가 있습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도 피해자죠. 입주예정자,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번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원칙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지만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파산됐기 때문에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67번 주택법령상 적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강고를 하는 경우 강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강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강고에 포함되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반드시 들어가죠. 니은,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조합원 자격 기준이 있어야지 신청을 하죠. 대거 조합 설립 인가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이유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함인데 인가일이 나올 수가 없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리을,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조합원 모집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죠. 시장군수한테 그 수리를 강고에 기재해야 됩니다. 정답은 그 2번 기억, 니은, 리을이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11조 5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강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1호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강고라는 문구, 2호에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문제 니은, 3호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호에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내용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조합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68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니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대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리을,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리을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는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고 2호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요.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거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소위 리모델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1호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옥에 별도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남옥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문제 기억이죠. 오답이고, 다목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목의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 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호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소위 리모델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감옥에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정답 니은. 남옥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문제 디귿 정답. 다목에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라목의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리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충족해야 됩니다. 문제 리얼 정답. 정답 4번. 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주택법 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20호 이상이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1만 제곱미터이죠.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 등은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호에 보면은 국가지방자치단체, 2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3호에 지방공사, 4호에 공익법인 해당이 되죠.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5호에 주택조합인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6호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국가가 하는 일이 많은데 동네에 하는 사업까지 같이 공동으로 할 수가 없죠. 근거는 제5조에 나와 있는데요. 등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국가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답. 3번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용자, 근로자 주택 있잖아요. 반드시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증 대여는 가장 큰 위법 행위죠. 등록을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너무 가볍죠. 문제 4번은 영업의 정지가 아닙니다. 오답. 5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법리와 상식으로 볼 때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지 없으면은 만약에 사업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답이고 정답은 3번.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이죠. 공동주택의 종류를 보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1번은 옳고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준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곳이죠. 3호에 노인복지주택, 4호에 오피스텔이 해당이 됩니다. 2번은 옳고 3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먼저 도시계획 예정도라는 것은 도로 등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을 도시계획 예정도라고 합니다.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자전거 보관소는 부대시설이지 복리시설이 아니잖아요.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그 다음 강목의 공동시설을 말하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부대시설에 포함됩니다. 정답 5번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정난방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이죠. 2조에 보면은 기간시설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정난방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옳고 정답은 4번. 7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 공동주택의 골조를 유지한 채 노후된 주거 성능을 개선하고 일부 증축을 허용하는 정비 방식입니다.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가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조의 용어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죠. 허가 신청 전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75조에 나와 있습니다.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고시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신청할 때 받는 거지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신청할 때 받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은 대수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요청은 틀려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2번 건축법령상 건축성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선의 지정 관련해 가지고 도로를 4m를 확보해야 되죠. 만약에 2m라면은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 2분의 1을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건축선을 지정합니다. 이쪽으로 1m 해가지고 전체가 4m가 되죠. 두 번째는 하천등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2m 도로가 있으면은 하천 쪽으로 넓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 쪽으로 넓힙니다. 2m 플러스 2m, 4m를 확보해야 됩니다.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죠. 문제를 보면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근거는 건축법 4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3번.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이 문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적용 대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1번 건축물의 용적률, 2번 건축물의 건폐율, 3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4번 대지의 적용면적, 5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은 1번인데요. 건축물의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77조 13에 나와 있는데요. 제6항에 보면은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의 적용,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74번. 갑은 A도 B시에 소지하는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 가로 열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가로 닫고의 용도를 전부 노래 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시설군에 따른 용도 변경 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기재 내용 변경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허가 대상은 상위군 용도로 변경 시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은 하위군 용도로 변경 시 신고 대상, 기재 내용 변경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 시 기재 내용 변경인데요. 시설군을 살펴보면은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 출제되는 시설군이 4호부터 7호까지인데요. 이 문제도 자동차 영업소가 7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고 노래연습장도 7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1번 갑은 건축물 용도 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7호 시설군이잖아요. 기재내용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2번 갑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 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기재내용 변경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3번 갑은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승인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재내용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4번 갑은 B시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이죠. 5번 갑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건축 허가를 받는 대상이죠. 기재내용 변경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답. 정답은 4번. 75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건축물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대상 건축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건축물의 높이 13m 이상 해당됩니다. 니은, 건축물의 처마 높이 7m 이상, 9m 이상이죠. 오답. 디귿,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디귿. 근거는 시행령 32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부터
9호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3층입니다. 2호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입니다. 3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문제 기억이죠. 4호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문제는 7m 이상 오답입니다.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문제 디귿 정답이죠. 6호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8호에 보면은 감옥 및 다목의 건축물, 9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정답은 3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이 문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출구를 설치하지 않는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전시장. 전시장은 사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출구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38조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해가지고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 문제 1번 정답. 2번 무도학원. 출구 설치 대상인데요. 시행령 38조에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3번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사람이 일시적으로 붐빌 수가 있죠. 안전사고 때문에 출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39조 제9호. 4번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설치 대상 시행령 38조 1호에 나와 있죠. 5번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 일시에 많은 사람이 이미 붐비기 때문에 출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시행령 39조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1번. 77번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적률 계산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대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00제곱미터로 동일함. 지상 1층 중 500제곱미터는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주차장은 제외합니다.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의 업무시설로 사용함 포함되죠.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계산식에 넣으면은 대지 면적이 1500이죠. 분의 1층은 주차장을 제외하고 500제곱미터만 포함이 됩니다. 플러스 2층부터 11층까지는 10,000제곱미터 해가지고 500 플러스 만은 1500 곱하기 100 하면은 700%가 나옵니다. 정답은 2번. 78번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먼저 공개공지 설치 목적은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로 악화되는 도시 환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니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개공지를 설치합니다. 1번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운동장도 높고 공개공지 설치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1번 오답. 2번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죠. 그래서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3번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관망탑은 문화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망탑은 오답. 4번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 호스텔. 자연녹지지역은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 대상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공개공지 등 확보 관련해 가지고 1호의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호의 상업지역, 3호의 중공업지역, 4호의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해당이 안 돼서 오답. 5번 중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중공업지역은 상업시설 등 주거시설 등 포함되죠. 운수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공지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5번. 79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먼저 농지는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농업 경영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죠. 5년이 넘는 농지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월 이상의 국외 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3월 이상 농지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국외 여행인 경우 3월 이상 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60세 5년 3개월인데요. 근거는 농지법 23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4호에 보면은 60세 이상 5년 이상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련해 가지고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호에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호에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국내 여행은 안 됩니다. 국내 여행은 언제든지 농사 관리할 수가 있죠. 4호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호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정답은 3번. 80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먼저 농지 소유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해야지만이 소유할 수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번 선거에 따른 공직침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2번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위탁 경영할 수가 있고 3번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청산 중인 사항은 당연히 위탁 경영할 수가 있고 4번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경우 이것도 가능한데요. 5번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전부는 안 되고 일부 가능합니다. 근거는 농지법 9조에 남아 있는데요. 1호 병역법, 2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호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5호에 보면은 농지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경우, 6호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전부는 안 됩니다. 정답은 5번.